그래요, 맞습니다. 이 요양원 제 손으로 세운 겁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친정 유산으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성자가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자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성자야, 내가 평생 숨기려 했던 빚, 이제 모두 알게 됐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실버케어 요양원은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시킬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바닥이었죠. 그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서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그대로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는 유명 조각가가 만든 청동 조각상이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값비싼 가죽 소파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창문마다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잘 가꾼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피어있는 화단들이 조성되어 있었죠. 분수대에서는 끊임없이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수백만 원짜리 소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운치 있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곳 입주비만 해도 월 5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요양원이었습니다. 대기자만 해도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호화로운 건물 한쪽 3층 복도 끝자락에서는 지금도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74살. 한때는 단정하고 고왔을 얼굴에 세월의 무게가 깊게 패여 있었고 회색빛 머리카락은 낡은 고무줄로 성의 없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노란색 고무장갑을 끼고 색이 바랜 빨간 플라스틱 양동이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은 이 화려한 요양원의 분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쓱쓱쓱 말순이 휘두르는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한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닥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닦아내고 있었죠. 허리가 아픈지 가끔씩 으으하고 신음을 내며 일어서서 등을 주무르곤 했지만 곧 다시 바닥에 엎드려 정성스럽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아니 자신의 성역을 청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 저 할머니 또 저러고 있네요. 복도 저 끝에서 젊은 간병인 2명이 말순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정과 박수진 둘 다 이제 갓 30을 넘긴 나이로 이곳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죠. 평생 청소나 하다가 늙었나 봐요. 70 넘어서도 저렇게 기를 쓰고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처량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안쓰럽다니까요. 이민정이 말순을 바라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들은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급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는 왜 청소까지 하게 놔두는 거죠? 면회도 안 오더라고요.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박수진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쉿, 들리니까 조용히 해요. 그래도 어르신인데요. 알아요, 알아. 그런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편하게 지내시면서 마사지도 받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만 저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저러더라고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고 두 간병인은 말순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모두 느꼈지만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일은 벌써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요양원 전체가 활기차게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면회 온 가족들로 가득했고 어린 손자 손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오늘 메뉴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김치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짜는 메뉴라서 맛도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 화사하고 시끌벅적한 식당 대신 3층 복도 한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집에서 싸온 낡은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 안에는 김치 몇 조각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소박하게 담겨 있었죠. 반찬 용기도 재활용한 플라스틱 통이었고 젓가락도 집에서 가져온 낡은 나무 젓가락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기 계신 분,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부모님 입주를 알아보러 온 듯했죠. 아, 김말순 어르신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청소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데스크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저렇게 구석에서 드시는 건가요? 다른 어르신들처럼 식당에서 함께 드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좀 쓸쓸해 보이네요. 글쎄요. 저희가 여러 번 권해드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고집이 좀 세신 편이라서요. 뭐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그렇군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면회를 잘 안 오셔서요. 아마 바쁘시나 봐요. 직원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3층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락을 천천히 먹으며 창밖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 2시가 되자 말수는 도시락을 정리하고 다시 청소 도구들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오늘 할 일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각 층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복도와 계단 닦기, 로비 바닥 광내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5층 원장실까지. 특히 원장실만큼은 다른 청소 직원들이 하겠다고 해도 말순이 직접 하겠다고 고집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순 어르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세요. 2층 계단에서 마주친 김간 병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한 지 5년 된 베테랑이었죠. 아니에요. 몸쓸 곳이 있어서 감사하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말수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간 병사의 눈빛이 어딘가 묘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예의의 시선이 아니라 뭔가 탐색하는 듯한,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치 말순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지만 태연하게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말순이 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젊은 간병인 몇 명이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또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혼자 청소만 하고. 그러게요. 다른 어르신들은 TV도 보고 노래교실도 가고 그러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자꾸 같은 일만 반복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대화해보면 정신은 또렷하세요. 그냥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말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의 추측과 시선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오후 5시, 말수는 하루의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4층 끝자락 넓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요양원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
산책로를 따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분들, 분주히 오가는 간병인들, 그리고 분수대 주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말수는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일로 거칠어진 손, 낡고 소박한 옷차림.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말순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체념이나 굴복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되겠지. 말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담담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죠.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여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요양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청소 도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버리고 걸레를 깨끗이 빨아 널고 청소용품들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걸 말수는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던 그 순간 요양원 현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톡톡 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거든요.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실버케어 요양원이구나. 정말 럭셔리하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최성자, 73살이었습니다. 말순과는 중학교 동창이었죠. 성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파마로 부풀린 머리카락에는 금빛 헤어핀이 반짝이고 있었고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몇백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이탈리아 명품이었고 손목에 시계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어머나, 정말 호텔 같아요. 성자는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탄에는 순수한 감동보다는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묻어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저는 이곳에 계신 김말순 씨와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안부 인사드리러 왔답니다. 성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김말순 어르신 말씀이시군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말순을 찾는 동안 성자는 로비 곳곳을 기웃거리며 구경했습니다. 값비싼 인테리어에 감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죠. 이런 곳에 들어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말순이가 이런 곳에 있다니 의외네. 잠시 후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청소복 차림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성자는 말순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말순이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성자의 시선이 말순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이었다가 점점 우월감 섞인 동정으로 바뀌어 갔거든요. 근데 말순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여기서. 성자는 말순의 청소 도구들을 보고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성자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어머, 말순아. 여기서 청소까지 하다니.
인생이 참 기구하네, 정말. 성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간병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면회 온 가족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세상일 참 모르겠다. 나는 이제 아들이 사업도 잘 되고 해서 편하게 지내는데 너는 이 나이에도 청소를 하고 있고. 성자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일부러 흔들어 보이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몰리자 성자는 더욱 신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자식들이 효자구나. 아니면 혹시 일하는 대신 공짜로 지내는 거야? 이 말에 주변 간병인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성자는 그 반응에 더욱 우쭐해졌죠. 아, 맞다. 말순아, 나 오늘 새 차 샀어. 수입차야, 수입차. 운전기사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편하게 지낼 줄 몰랐네. 성자는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조용히 성자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말순이 성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성자야, 너 아직도 그때 빌려간 돈 잊은 건 아니겠지? 성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우쭐하며 웃고 있던 표정이 일순간 사라져버렸어요. 뭔 소리야? 무슨 돈? 성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40년 전 일이니까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네. 내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3천만 원 말이야.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했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런 옛날 일을 왜 갑자기? 옛날 일이라고? 돈을 빌려주고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옛날 일이 아니야. 말순은 성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사업은 망했지만 다른 곳에 투자해서 지금의 부를 일궜다는 것도 말이야. 성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순아, 그런 일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하지만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성자야. 말순은 다시 성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하다고 했지? 청소부라고 비웃었고. 그런데 말이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성자는 말순의 변한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당당하게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변 간병인들과 직원들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자의 말에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그럼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이만 가볼게.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는 태연하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성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비에 남겨진 성자는 잠시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의식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럼 저도 이만. 성자는 서둘러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성자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눈빛에서 본 그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요양원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 일상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자가 요양원을 급히 빠져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자의 마음속에는 말순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특히 말순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성자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과 보석함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금 성자의 마음에는 전혀 위안이 되지 못했어요. 도대체 말순이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청소부 주제에 왜 저렇게 당당했을까? 성자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말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말순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뭔가 알아내야 해. 말순이 약점을 찾아야겠어. 성자는 그렇게 결심하고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자신의 사위인 이준호였어요. 준호는 몇 년 전부터 실버케어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너 일하는 그 요양원에 김말순이라는 할머니 있지? 청소하는 분 말이야. 아, 김말순 어르신 말씀이시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좀 자세히 지켜봐 줄 수 있겠니?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말이야. 성자는 준호에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말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이상해했지만 장모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평소보다 더 유심히 말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성실하게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는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요양원에 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정문 쪽으로 몰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다른 간병인들과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노인 원장이었습니다. 77살의 박 원장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등장과 함께 요양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박 원장을 따라 들어가며 관찰했습니다. 박 원장은 각 층을 돌아다니며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곳의 주인다운 여유와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박 원장이 3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말순이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 원장은 말순을 발견하자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박 원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직원들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말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지만 준호만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네, 여보. 박 원장이 말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직원들에게 할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부드럽고 친밀한 어조였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뭘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거든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박 원장과 말순 사이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들어 박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고생이 많아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말해. 박 원장이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함이었어요. 준호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직원들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가끔은 참기 어려워. 박 원장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박 원장은 다시 직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장다운 위엄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방금 목격한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시설 점검을 마치고 떠난 후 준호는 급히 장모인 성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알아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성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흥분되게 들려왔습니다. 확실해요. 박 원장님이 그 김말순 할머니를 여보라고 불렀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뭐라고? 여보라고? 성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하는 모습도 완전히 부부 같았어요.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 말이에요. 그럼 그 청소부가 원장 부인이라는 얘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 조용히 대화해서요. 준호의 보고를 들은 성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드디어 약점이 잡혔네. 성자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원장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성자의 머릿속에는 벌써 복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그 두 사람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줘. 그리고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해. 성자는 전화를 끊고는 다시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말순아, 내가 아무리 당당하게 굴어도 이제 내 정체를 알았어. 청소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장 부인이었구나. 하지만 그게 내 약점이 될 줄은 몰랐겠지? 성자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성자가 말순과 박 원장의 관계를 알아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고 틈만 나면 요양원 근처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 없었어? 성자가 또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똑같아요. 김말순 어르신은 여전히 청소만 하고 계시고 원장님도 평소와 다를 게 없고요. 그럼 혹시 둘이 따로 만나는 모습은 못 봤어?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의 대답을 들은 성자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단순히 둘이 부부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거든요. 더 결정적인 약점이 필요했어요. 준호야, 혹시 요양원에 오래된 서류 같은 거 보관하는 곳 있니? 설립 관련 자료나 그런 것들 말이야. 있긴 있는데요.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혹시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준호는 장모의 이상한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글쎄요. 평소에는 잠겨 있는데 청소할 때나 자료 찾을 때만 열어요.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 언제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을까? 나도 그 요양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거든. 성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사흘 후 성자는 준호와 함께 요양원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핑계는 요양원 역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준호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장모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지하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철제 선반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파일 박스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요양원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준호가 설명하며 오래된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성자는 박스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박스를 발견했어요. 2005년 설립 관련 서류라고 적힌 박스였습니다. 준호야, 저 박스 좀 내려줄 수 있어? 설립 당시 이야기가 궁금해서. 준호가 박스를 내려주자 성자는 급히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건축허 가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성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박스 맨 밑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금 조달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뭐야? 성자가 파일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설립에 필요했던 총 자금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그 자금의 출처까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초기 투자금 150억 원 출처 김말순 명의 부동산 매각 120억 원, 김말순 친정 유산 30억 원. 성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김말순이 소유했던 부동산 목록까지 나와 있었어요. 강남의 대형 빌딩, 여러 채의 아파트,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토지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성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박 원장이 사업 실패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말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요양원을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말순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까지 모두 쏟아부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 요양원이 말순 돈으로 세워진 거야? 성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비웃었던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이 거대한 요양원의 진짜 주인이었던 거죠. 어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성자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서류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요양원이 있을 수 있었는지가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말순이
자신의 이름을 모든 공식 문서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겉으로는 박 원장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순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성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순이 왜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부 행세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더 살펴보니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박 원장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뒤로 물러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자신은 청소부가 되어서라도 그를 지켜주려 했던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여자네. 성자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말순이 진짜 주인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준호야, 이 서류들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어? 아니요. 이런 오래된 자료는 거의 찾아보지 않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고요. 준호의 대답을 들은 성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자는 창고를 나오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요양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복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네. 성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말순이 얼마나 당당하게 굴어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성자는 확신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성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순을 가장 효과적으로 망신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위선을 폭로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성자가 말순의 진실을 알아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자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는 더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가족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입주하신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뜻깊은 행사였죠. 올해도 어김없이 그 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성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행사 당일 요양원 대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색색깔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가을꽃 장식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자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당당하게 입장한 성자의 모습은 마치 이곳의 VIP인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성자의 화려한 차림새에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 정말 품격 있으신 분이네요. 저런 분도 여기 가족이 계시나 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성자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말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말순은 오늘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행사 준비를 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정리부터 시작해서 음식 나르기, 청소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말 성실하게 일하세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 대단하네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순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성자의 시선만큼은 피할 수 없었어요. 성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걸 말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원장이 무대에 올라가서 개회사를 했고 이어서 각종 공연과 게임이 진행되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만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자의 외침에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김말순 씨와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성자의 목소리는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러분, 저기서 청소하고 계신 그 할머니 보이시죠?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성자가 말순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박 원장님의 아내입니다. 원장 부인이 청소부 행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강당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원장 부인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웃기지 않아요? 원장 부인이 청소부 노릇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요양원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성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외쳤어요. 박 원장은 무대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순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자의 사위인 준호는 장모를 도와 말순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그 할머니를 여보라고 부르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틀림없이 부부입니다. 준호의 증언에 대강당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네요? 왜 숨겨왔을까요? 정말 이상하네요. 가족들의 수군거림이 말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이런 상황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자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부 행세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원장 부인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이상해요. 뭔가 석연치 않네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의혹의 시선들이 말순에게 쏟아졌어요. 말순은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누군가 박 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요? 원장 부인이 청소부 흉내를 내다니. 성자는 계속해서 말순을 몰아붙였습니다.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의 의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말순에 대한 시선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요양원을 위해서 조용히 뒤에서 희생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의욕, 비난이 뒤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이런 상황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해보세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자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강당 전체에 메아리쳤고 모든 사람들이 말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자는 그런 말순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해낸 것 같았어요. 말순이 그토록 당당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즐거웠던 가족의 날 행사는 순식간에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과 박 원장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강당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성자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준호도 장모 옆에서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성자 씨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박 원장의 아내입니다. 대강당에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자 씨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 말입니다. 성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이 요양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린 남편이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사업이 크게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조용히 말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감도 잃고 삶의 의욕도 사라져버렸어요. 매일 술만 마시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무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모아둔 돈과 강남에 있던 제 소유 빌딩, 그리고 여러 채의 아파트를 모두 팔았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까지 모두 합쳐서 이 요양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거짓말이야. 성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겠어. 빌딩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말수는 성자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성자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중학교 때 내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니? 성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하셨어.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그 일대 땅을 많이 사두셨지.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그 재산 상당 부분을 물려주셨고, 말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모든 서류에서 빼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남편이 모든 것을 읽어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박 원장이 무대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소 일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시는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성자가 다시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왜 말이 안 되지요? 제가 투자한 돈으로 만든 곳인데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은 게 이상한가요? 말순의 반박에 성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진짜 마음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장실에 앉아 있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의욕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감동과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 박 원장이 무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박 원장이 드디어 입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 말순이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제 아내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요양원도 없었을 겁니다. 박 원장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어요. 대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말순이 청소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집했어요. 어르신들을 더 가까이서 돌보고 싶다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성자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왜 이 요양원이 다른 곳과 다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원장님 부인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셨던 거구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순에 대한 비난과 의혹은 사라지고 대신 감탄과 존경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를 도와 말순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말순이 더 대단한 사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성자 씨, 말순이 성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청소부라고 무시했고요. 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요? 성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나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거죠. 말순의 말에 대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감동과 깨달음으로 가득한 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말순의 마지막 말에 대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말순의 진심과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자만이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혼자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강당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지만 성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성자만은 달랐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절대로. 성자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말순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분명히 뭔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성자는 믿었습니다. 잠깐만요. 성자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모두 성자를 바라봤어요. 말순아,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성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부자였다면서? 그럼 왜 지금까지 나한테 빌려간 돈 얘기를 했던 거야? 정말 부자였다면 그까짓 돈이 뭐가 대수라고. 성자는 말순의 앞선 말을 꼬투리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성자야,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잘난 척이야. 성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체면도 버리고 감정적으로 내뱉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았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청소부 일이잖아. 그걸로 무슨 자랑을 하려고 그래. 성자의 말에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자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성자 씨, 이제 그만하세요. 한 중년 남성이 성자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부인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다들 알았잖아요. 왜 계속 그러세요? 그래요. 보기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성자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더욱 격분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겠어요? 성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왜 이런 거짓말을.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준호의 모습에 놀라며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말순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말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자 여사님의 사위입니다.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성자 여사님이 저에게 말순 어르신을 감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약점을 찾아내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과 말순 어르신의 대화를 엿들었고 지하 창고에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모두 장모님 지시였습니다. 성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가 모든 걸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비열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준호야. 성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가 성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말순 어르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성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과 질책의 시선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정말 비열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성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성자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준호마저 배신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성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순이 너는 내가 뭔지 몰라. 성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어.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말순은 성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자야, 내가 평생 숨기려 했던 빚, 이제 모두 알게 됐구나. 성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0년 전에 내게 빌려간 3천만 원. 그 돈으로 내가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어요. 내가 그 돈으로 처음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의 부를 일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성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자야, 내가 잊고 있는 게 있어. 내게 빌린 돈은 아직도 갚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있지. 말순이 한 걸음 더 성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받지 않았는지 아니? 내가 정말로 성공해서 당당하게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평생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겠어. 성자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겉모습을 치장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치장할 수 없어. 내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지 않았을 거야. 말순의 마지막 말에 대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순의 지혜로운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자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 말순이 성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야. 성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자를 동정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불쌍함이 더 큰 감정이었어요. 준호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거든요. 말순만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날 가족의 날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말순 어르신,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간병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형식적으로 인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직원도 말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소박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려요. 하지만 이제 그 말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의 말이 아니라 이곳의 진짜 주인이자 설립자의 말이었거든요. 성자는 그날 이후로
요양원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가 없었거든요.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로 가득한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못했어요. 말순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성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들이 무색하게도 그 속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 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그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원장과 말수는 만류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여기서 계속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반성하는 거죠.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모인 성자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요양원에서 말순을 대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주하신 어르신들도 말순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자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말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니. 한 할아버지가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말순 씨 덕분이군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말순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이제는 그 겸손이 진정한 품격에서 나오는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말순은 여전히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동정이나 무시가 아니라 존경과 감탄의 시선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라니.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직원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칭찬과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굴욕이나 억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거든요. 말순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젊은 직원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어르신께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지내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말순의 대답에 직원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의 마음가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오후 말순은 4층 창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요양원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산책로를 거니시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움 속에는 말순의 희생과 사랑이 스며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것도 말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과 평온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박 원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며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박 원장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진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네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순이 남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간 함께해온 깊은 애정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젠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박 원장이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뒤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이곳의 진짜 주인이니까요. 말순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가꾸어 나가야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야말로 말순이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온함 속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걸레를 정리하고 양동이를 깨끗이 씻고 청소용품들을 제자리에 놓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과 헌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순의 인생은 정말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